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 이건 기자한테 왔어. 전화가 프랑스에 와 있더라고. 네. 자, 지금 프랑스 이 경기장 기자석에 있는데 경기가 지금 30분 딜레이 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왜 딜레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제대로 얘기해 준대요. 네, 일단 양 팀의 표가 2만 장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리버풀 팬들이 7만 명인가 8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5만 명에서 6만 명이 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작정 스타드 드 프랑스로 왔고요. 스타드 드 프랑스의 앞에서 이제 그 리버풀, 이 UEFA와 여러 이제 알바들, 스튜어드들이 티켓을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들어온 사람들은 뒤로 내보내고, 그리고 뭐 안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티켓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기장을 들어가고, 티켓 없는 사람들은 내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가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리버풀 팬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못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입장하는 문제 때문에 티켓이 없는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거나 가짜 티켓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좀 밖에가 난리 났대요. 어머, 와, 벤제마. 와. 아유. 왜 벤제마 들어왔어? 옵사이드야? 아니나 본데? 뭐야, 옵사이드야? 뭐야, 표정 왜 이래? 네. 아, 그 전에 옵사이드긴 했던 것 같았어. 여기서다. 옵사이드네. 야, 골키퍼가 앞에 있어. 골키퍼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네. 골키퍼가 전진해 있었네. 여기서 그냥 접고 때렸어야 돼. 아니, 그거 처음 거는 의외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와, 뭐야? 우와, 비니시우스. 와, 발베르데 그 크로스 좋았다. 쫙 스피드 쫙 지나갔네. 결국 이거 한 방이야. 레알은 1대0. 한국전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후반 그러니까, 교체로라도 나와줘라. 보고 싶어. 그러니까. 만해. 야, 저거는 와, 잘 받았다. 와, 씨. 야, 이거 예술적으로 받았는데. 와. 진짜. 살라도 대박, 쿠르타도 대박. 씨. 야, 이거 와. 예술이었는데. 와. 베르캄프인 줄. 야. 씨. 와, 크로트와 미쳐버렸네. 와. 소름 돋게 달성 개치가 정반대네요. 와. 왜요? 저 베텐에서 레알 스키 걸었다니까. 반대 의미로 건. 그러니까 이거 의도하면 안 되는 그래, 거예요. 이게 예. 너무 대놓고 의도했네. 예. 의도하면은. 그러니까 베텐에 가서 그러니까 딱 전에 그런 것처럼 그 첼시 경기할 때 박연님이 뭐 막 그때 진짜 완전 소름이었잖아. 그 계속 반대로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 족족. 뭐야 이거? 아, 시계 본다. 누나 마음속에서 끝났다. 그때 갑자기 박연이 레알 우승. 작은 아이가 막 마음속에서 갑자기 그게 레알 우승했습니다. 자, 오늘 후토크는 경기 앞두고 있었던, 그리고 경기 중에 있었던 이슈 두 가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결승전,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 경기가 지연됐습니다. 36분 지연. 네.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킥오프 예정이었는데 15분 딜레이, 그러다가 30분 딜레이, 결과적으로는 36분 딜레이 됐죠. 그래서 늦게 경기가 시작됐는데 왜 그랬냐? 팬들이 이 경기장이 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막 아까 우리 이건 기자랑 현장에 있을 때 연결했지만 원래 각 팀에게 2만 장씩 또 뭐 중립 팬들 이런 식으로 막 티켓이 배정됐는데 너무나 많은 팬들이 모이면서 이 경기장에 티켓이 없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불법 티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막 관중들 들어오려고 하고 막 막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이거는 좀 그 전에부터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됐잖아. 좀 우에파라든지 관리 쪽에서 좀 해야지. 근데 그 영상 보셨죠? 막 그 팬들이 경기장 밖에 있는 펜스 막 다 올라오고 넘어오고. 뛰어 들어가고 경비원들 따라가고 막 그다음에 그 뿌리는 그 뭐라 그래? 그 체류액 막 이거 막 뿌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가 36분 지연됐다. 그리고 이 경기장 안표 티켓이 1,600만 원까지 취소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경기. 이게 첫 번째 이슈였고, 두 번째는 경기 전반전에 있었던 일인데 벤제마의 골이 취소되는 게 있었습니다. 발베르데가 딱 왔고 쌍태클이 들어가죠. 거기서 파비뉴, 코나테 먼저 코나테 맞고. 이렇게 있었는데 코나테 맞고 파비뉴 맞고 흘러서 벤제마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벤제마가 볼을 터치한 상태에서 두 선수가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백패스를 한 거냐, 아니면 둘 다 이렇게 타당 그냥 굴절로 연속 굴절로 해서 들어온 거냐. 그런데 이제 VAR 상황에서 뭐냐면 벤제마 볼 터치 맞았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두 선수가 백패스를 한 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볼을 정확하게 보고 태클해가지고 볼을 뒤로 간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볼이 타당 굴절로 간 거냐. 근데 굴절로 본 거죠. 굴절로 보면 여기 옵사이드 포지션에 있었던 벤제마는 발에다가 패스한 거를 옵사이드 포지션에 받은 걸로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굴절은 패스로 보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옵사이드 판정이 된 거고, 이거는 예, 특히 그러니까 뭐 키커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자 중계에서 이게 파비뉴 무릎을 맞았기 때문에 더더욱 의도성이 없었다라고 봤다라고 설명을 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본 거냐면 VAR 룸에서는 슈팅을, 그러니까 발베르데의 볼 터치를 블록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다는 거고, 던진 상태에서 따랑 굴절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얘기처럼 마지막 볼 터치자인 파비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무릎 맞고 굴절,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야, 무릎 맞은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해서 BBC나 키커즈도 이거는 옵사이드에 따른 골 취소가 맞다. 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서 정리 간단하게 드렸고요. 자, 경기로 갑시다. 일단 레알, 와 진짜 챔피언스리그의 DNA를 확실히 갖고 있네요. 와, 일단 오늘 우승을 차지하면서 2018년 이후에 4시즌 만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타이틀을 다 가져갔고, 무려 통산 14번째. 그것도 그러니까 17번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14번 우승이니까요. 승률이 괴물적인 거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게요. 챔피언스리그 시대로 넘어와서는요. 8번에서 8번 모두 우승. 아, 그러니까 결승만 올라가면 무조건 우승이에요. 챔피언스리그 시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17번 얘기한 거는 유러피언 컵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역사 다 얘기한 거잖아요. 1950년대 출발했었던. 어쨌든 17번의 결승 중에 14번 우승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승 올라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우승한다는 건데, 오늘 경기 내용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경기를 너무 잘해. 이게 노련하게 하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 줄 알아. 이런 굉장히 무게감이 큰 경기에서. 그러면서 2위, 최다 우승 2위가 AC 밀란이잖아요. 그렇죠. 7회. 7번이거든요. 정확하게 2배. 2배 차이에요. 1위하고 2위가 2배 정도 차이니까 압도적인 최다 우승팀입니다. 거기다가 뭐 안첼로티 감독도 얘기를 해야죠. 안첼로티 감독도 여태까지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5번 올랐고요. 4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번 우승으로 인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 우승 감독으로 올라섰어요. 그 전까지는 리버풀의 전설인 바페이즐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 전 감독인 지단하고 그렇게 3회 공동 1위였는데 이제는 단독 1위. 사실 오늘 안첼로티 감독이 선수 때도 이제 우승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첼로티 감독의 아주 그런 유럽 5대 리그 감독을 다 했고, 저 빅 5. 우승 리그 우승 다 해요. 다 했죠. 물론 이제 에버튼 팬들은 좀 싫어합니다. 넣어내가지고. 근데 그런 안첼로티 감독의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과 레알 마드리드의 팀 자체에 내려오는 이런 경기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는 경험치가 저는 딱 맞았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경기에 일단 눈에 확 띄는 스탯이 뭐냐면 슈팅 차이가 말이 안 되게 납니다. 리버풀이 24개를 때렸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4개 때렸어요. 자, 슈팅이 6배 차이예요. 그런데 레알이 이겼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번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보면 레알이 좀 밀리다가도 결과적으로 앞쪽에 있는 벤제마라든지 비니시우스 두 선수의 어떤 힘만 갖고도 골을 넣어버리잖아. 오늘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죠. 그렇죠. 점유율, 뭐 슈팅 이런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특히 이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강한 팀들 만났을 때. 근데 오늘은 특히나 더더욱 이제 그 토니 크로스하고 루카 모드리치가 평소보다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주 그 장면들을 보면 카세미르가 도리어 더 위에 있고 크로스하고 모드리치가 더 밑에서 수비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오늘은 라인도 많이 내리고 그러면서 노련하게 플레이들 풀어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객관적인 전력을 떼어냈을 때 유럽 쪽에서도 무슨 얘기냐면 약간 그냥 좀 놓고 봤을 때는 리버풀 좀 유리한 것이 아니야? 라는 평가가 좀 더 우세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안첼로티와 레알 마드리드는 이거를 맞불을 놓기보다 그냥 와가지고 서로 싸우기보다는 살짝 뒤로 뺀 거야. 그래서 아주 노련하게 경기 운영하고 모드리치도 살짝 빼고 미드필더에서 안정적으로 가다가 기회 나오면 빵 치는. 사실 이것은 파리를 잡거나 맨시티를 잡을 때하고 같은 방식이죠. 잘 싸우네. 오늘은 조금 더 그걸 의식적으로 더 가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카세미로가 도리어 더 위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쨌건 간에 역습할 때는 빠르게 조금 올라갈 필요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렇지. 그래도 기동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안이었다고 봤었거든요. 예.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참 레알 노련하게 잘 싸우는 거고, 또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이 슈팅 차이. 그러니까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는 인내를 하면서 잘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예. 막 마음이 막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레알이니까. 그런데도 지키면서 빵 때리는 게 있었는데, 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 쿠르투아. 예. 쿠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골 먹혀버리면 어떠냐면, 예. 아무리 인내하려고 하고 수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더라도 실점을 하면 나가야 되잖아. 예. 근데 이거를 실점을 안 하게 막았던 건 진짜 쿠르투아, 쿠신이었습니다. 예. 그 쿠르투아가 미쳤네. 이 경기에서 선방이 9회였거든요. 선방 9회. 예, 이게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역대 최다 선방이고요. 한 경기, 그러니까 결승전 예. 놓고 봤을 때 역대 역사 최고 한 경기. 예, 그리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선방 59회거든요. 이것도 그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 선방입니다. 아, 한 시즌. 예.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한 경기에서 세이브를 9개나 했는데 시즌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예. 했다. 지금 제가 요 소파스코어로 보고 있는데 골을 넣었던 비니시우스보다 선방을 했던 쿠르투아가 9.5입니다. 거의 예. 만점에 가까운 활약. 예. 지난 그 2차 그 준결승 2차전도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극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때도 쿠르투아가 MOM 됐었거든요. 맞아. 예, 근데 오늘도 제가 봤을 땐 쿠르투아가 MOM입니다.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거 80분 조금 넘었을 때 아, 살라가 순두부 트래핑 딱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때렸는데 와 그거 막아내는 거 그게 예술이었죠. 예. 그래서 그 딱 보더니 와 쿠르투아 길고 빠르다고 진짜 엄청 몸도 기른데 빠르다고. 그래서 이 쿠르투아의 힘이 좀 컸고 또 전술적으로는 발베르데의 효과를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발베르데가 이제 기본적으로 4-3-3이라고 한다면 네. 오른쪽 윙 포지션이긴 하지만 발베르데는 허리 혹은 카르발 요때까지 네. 굉장히 넓게 뛰면서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압박, 네. 공격할 땐 펼쳐 들어와서 그래서 골 들어간 장면 보면 발베르데가 크로스 해가지고 네. 그것도 비니시우스가 발베르데가 빠르게 뛰어가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크로스 그 수비 다리 사이로 빼준 거를 비니시우스가 넣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발베르데가 수비적으로도 상당히 빠르게 커버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 그동안 저희가 리버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던 루이스 디아스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먼저 교체 아웃됐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발베르데의 히트맵을 보고 있는데 저건 보세요. 그냥 뭐 윙백이자 풀백이자 미드필더이자 윙이야. 그리고 수비 쪽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도 가 있고. 뭐 센터백처럼 막 그쵸. 골대앞에도 뛰고. 실제 슈팅 2회로 최다예요. 발베르데가. 와 이거 미친 거. 4번이잖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그중에 절반을 발베르데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보완을 굉장히 많이 해주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롱패스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걸 그래도 받아내가지고 공격으로 이어준 게 발베르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발베르데의 경이적인 기동성이 있었다는 맞아. 거고요. 왜냐하면 크카모가 진짜 볼 잘 차죠. 오늘 잘 차지만 나이가 좀 있고 이런 상태에서 허리를 도와줄 선수가 필요하고 네. 또 카르발이 조금 이제 만약에 수비적으로 힘들 때는 또 커버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윙도 또 공격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한 거야 혼자. 네. 공격할 때 윙도 해주고 크카모 도와주기도 하고 카르발이 힘들면 거기도 또 커버도 네. 해주고 미쳤다 전술적으로. 그래서 이 발베르데의 가짜 윙 시스템이 계속 쓰였거든요. 네. 결승전에서 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팀은 계속 얘기지만 이번 시즌 이게 챔피언스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또 오늘도 보면 결국 수비 딱 안정감 있게 하고 인내하고 경기 지키다가 딱 두 선수야. 비니시우스하고 딱 벤제마. 그게 되는 거죠. 돼. 오늘도 비니시우스가 이제 또 골을 넣고 벤제마는 득점왕이에요. 예. 그러면 벤제마 같은 경우는 발롱도르는 거의 뭐 확정이죠. 확정적이죠. 그리고 어쨌건 비니시우스가 오늘 골 넣으면서 이제 4골 6도움 올렸거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허. 그래서 10개 공격 포인트인데 이게 그 메시 이후로 처음으로 그 남미 선수 만 21세 이하 남미 선수는 10개 공격 포인트 올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나이가 어린 선수가 남미 선수 또 예. 역대급으로 올렸다? 예. 오케이. 그 비니시우스고. 나 이번에서 이제 다음 주죠. 브라질하고 우리하고 경기 하잖아요. 근데 예. 비니시우스가 이 경기를 뛰어가지고 그렇죠. 명단에 들어와 있는데 예. 한국 들어와서 바로 경기를 뛰기는 저는 쉽지는 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교체는 어느 정도 아, 기대를 해보. 몇 분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 네, 이번 시즌 저도요. 너무 잘하니까. 예. 벤제마도 뭐 발롱도르는 확정. 확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은 이번 시즌은 발롱도르를 시즌 후 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맞아. 때문에 더 이상 추가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 카타르 월드컵 보고 아닙니다. 그런 거 예. 없어요. 예. 그런 거 없는 거고. 자, 근데 리버풀 얘기도 좀 해보면 리버풀은 좀 오늘 사실 좀 마네 말고 루이 디아스나
좀 조금 안 좋았던 게 좀 네. 아쉬워요. 일단. 그렇죠. 예. 뭐 살라 같은 경우는 물론 순간순간 번뜩이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경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살라도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루이스 디아스는 뭐 경기 내내 오늘은 진짜 조금 실망스러운 경기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교체 카드를 썼던 뭐 케이타 같은 경우는 홈런 때리기도 하고 예. 그 왜 바깥 이렇게 때리려고 그랬지? 그렇죠. 어쨌건 승부수 던진 선수들도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네. 지금 라이브로 마르셀로가 트로피 들고 확 들어올리는 우승 세레머니 시작됐네요. 일단 뭐 레알 마드리드 축하드립니다. 예. 네, 리버풀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사실 뭐 4관왕까지도 노렸었는데 네. 컵대만 2개 잡고 이러면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2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예. 2개는 놓쳐버렸네요. 끝나고 나서 반다이크 막 계속 이거 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살라도 약간 눈이 충혈되고 예. 사실 이게 리턴 매치였잖아요. 2018년에 리버풀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그때 챔스 결승에서 해가지고 예, 그때도 그렇죠. 뭐 카리우스 사건도 있었고 살라하고 세리오 라모스 사건도 있었고 베일이 엄청나게 베일은 가만히 있다가 또 우승 트로피 하나 네. 경력 쌓였네. 자 그랬었는데 아니 뭐 클럽도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뭐 4-2-3-1 피르미드까지 넣어가지고 4-2-3-1로 해보고 아주 막판에는 그냥 반다이크를 스트라이커로 써보기도 했는데 왜 리버풀에 가장 아쉬웠던 거 혹은 뭐 안 됐던 게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평소보다 조금 그래도 뭐랄까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물론 오히려- 뭐 그 기록적으로는 슈팅을 24회를 시도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네네. 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좀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평소보다는. 예. 그리고 결국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이 수비 쪽에서의 높이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활용 못한 것 같아. 근데 리버풀의 공격진 자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선수도 조금 없었고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오리기가 없는 게 높이를 살릴 수 있는 그거. 오리가 오늘 부상 때는 일단 명단에서 빠졌잖아요. 예. 그러네. 예. 사실 이럴 때는 오리기가 뭔가 그래도 그나마 이 리버풀에서는 높이라든지 그렇죠, 예. 교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선수인데 그리고 어쨌건 리버풀은 이 경기에서 지면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최근 6경기에서 1무 5패로 절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대결은 최근에 예. 리버풀이 레알에게 별로 안 좋네요. 예. 네. 일단 그렇게 좀 됐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가 그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리버풀의 기동성에 고전할 것이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클롭이 부임하고 나서 정작 그런데 경기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노련하게 그냥 플레이들을 풀어나가면서 리버풀을 더 지치게 만들기만 하지 않았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유럽 판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들의 강세가 있었죠. 최근에 이번 시즌 포함을 해서 유럽 챔피언스리그 5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의 6개 팀이 결승에 갔었고 2번은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결승전을 치르기도 했었던 강세. 지난 시즌도 첼시와 맨시티 결승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라리가인 레알 마드리드가 어찌 보면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그런 강세를 좀 저지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유럽 대항전 전부 다 프리미어리그가 하나도 우승 못했네요. 프리미어리그가 예. 그러네. 왜냐면은 챔피언스리그는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유로파리그는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는 로마. 세리아. 그러네. 뭔가 되게 네. 화려해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를 제외한 다른 리그들이 다 유럽 대항전은 먹어갔어요. 돈이 전부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하튼 하지만 뭐 크게 놓고 보면 프리미어의 강세는 유지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이 경기가 오늘 이 새벽 경기가 이번 시즌 유럽 축구의 마지막 예.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이제 A매치 브레이크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적 시장 열릴 것이고 카타르 월드컵 11월에 열리는 것 때문에 조금 빠르게 또 당겨서 갈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정말 예. 감사드립니다. 그 한 시즌 동안 또 달순에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새벽에도 함께 실시간으로 봐주시고 또 저희 후토크라든지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구성물 하는 거 많이 봐주셨는데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재밌게 좀 부족하긴 하는데 더 재밌게 그리고 더 많이 도비처럼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적 시장이나 이런 걸 더 힘든 거 아시죠? 왜요? 예. 하루에 이제 3-4개씩 합시다. 아니요. 그리고 저희 익스트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또 시즌 중반 이후부터 해가지고
저희에게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힘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익스트림 여러분들 그 아르기닌이라든지 블랙마카라든지 이 종합 비타민 있으니까 좀 많이 또 해주시고요. 네. 무엇보다 여러분들 제일 가장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번 시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엇보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한 번도 막 와 이랬던 예, 득점왕을 체제해버리고 예. 모든 이 우승다 팀들이 아주 치열했는데 예. 여러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 정리합시다. 어땠나요? 더 열심히 하실 거죠? 아니요. 아니라고? 예, 아닙니다. 예. 왜 그러세요? 예. 예. 한마디 하시고 딱 정리하시죠. 예. 어쨌건 예. 처음으로 이렇게 뭐 입중계도 계속 하면서 예, 그랬는데 예, 같이 해 주신 스타일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착해.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예. 끝!